9470kHz, 9470kHz. 여기는 RBS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북한에 있는 동포 여러분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2026년 새해에는 북한을 포함한 모든 공산주의 이념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무너지고 자유를 누리는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마을에 한 남성이 죽음을 앞두고 아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인생을 돌아보니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출세를 위해 진실을 외면했고, 명예를 위해 사랑을 잃었고, 성공을 위해 믿음을 저버리고 말았다. 마지막 순간이 되니 출세, 명예, 성공이 나에게 아무 도움이 되질 않는구나. 아들아, 너는 진실을, 사랑을, 그리고 믿음을 지키며 살았으면 좋겠구나. 어떤 사회학자는 인간이 추구하는 인생을 세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첫째, 생계 유지형입니다. 이들은 주로 오늘의 필요에 관심을 두고 소유와 안정을 구하며 삽니다. 둘째, 외부 지향형입니다. 이들은 사회적 성공에 관심을 두고 인기와 업적, 지위를 위해 살아갑니다. 셋째, 내부 지향형입니다. 이들은 소유나 성공보다는 자기 성숙과 자아 실현에 우선 가치를 둡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 북녘 동포 여러분은 어떤 유형으로 살아가고 계세요? 칭찬보다는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라.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은 즐겁고 유쾌한 일이다. 그러나 더 가치 있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것이다. 쇼펜하우어. 오늘도 찬양으로 RBS 시작합니다.
북한 종합 날씨 예보입니다. 7월 2일 전 지역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오전부터 저녁 사이 전 지역 곳에 따라 소나기 오겠습니다. 3일 전 지역 구름 많겠습니다. 오전부터 밤 사이 전 지역 곳에 따라 소나기 오겠습니다. 7월 2일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 함남, 황해도 5에서 20mm, 함북 5mm 미만 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예보입니다. 평안남도, 평양. 내일 날씨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고 한때 소나기 오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고 오후에 한때 소나기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20도에서 최고기온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안북도, 신의주. 내일 날씨 맑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 21도에서 최고기온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성. 내일과 모레 날씨 흐리고 오후에 가끔 소나기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17도에서 최고기온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 해주. 내일 날씨 맑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다가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20도에서 최고기온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 내일 구름 많고 오후에 한때 소나기 오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20도에서 최고기온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 함흥. 내일 날씨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20도에서 최고기온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산. 내일 날씨 흐리고 오후에 한때 소나기 오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다가 오후부터 날씨 흐려지겠고 한때 소나기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15도에서 최고기온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북도, 청진. 내일과 모레 날씨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 18도에서 최고기온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무산. 내일과 모레 날씨 흐리고 한때 소나기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12도에서 최고기온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 날씨 예보입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는 앞바다 구름 많겠고 먼바다는 구름 많다가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와 먼바다 0.5에서 1m 되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 날씨 맑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0.5m, 먼바다 0.5에서 1.5m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시편 48편 14절 말씀. 아멘. 이상 날씨였습니다.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자란 청년, 북한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탈북한 청년이 나누는 대화입니다. 통일에 대한 다양한 시선, 그리고 우리가 통일에 대해 어떤 것을 생각하고 준비해야 하는지를 함께 대화로 나누어 보는 시간인데요. 너와 나의 어울림 방송 시간입니다. 너와 나의 어울림은 한국 기독교 순수복음방송 극동방송과 이곳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북녘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들도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지 함께 생각하시면서 통일에 대해 더욱 생각하고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통일이 될 그날까지 남북한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해 준비하고 기도하는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너와 나의 어울림. 오늘도 너와 나의 어울림 함께할 남북한 2030 청년분들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각자 인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북한에서 온 현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진에서 온 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남한 사람 옥순입니다. 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웅이, 옥순, 철수, 현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눌 텐데요. 오늘은 우리 북에서 오신 분들이 세 분이나 계시니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먼저 오늘의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에 입국한 탈북민 지원 정책에 대해 잘 알고 계시나요? 어느덧 우리 곁에는 북한에서 태어났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한 탈북민 3만 5천여 명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진 것을 모두 버리고 혈혈단신 대한민국 땅에 도착한 탈북민들에게는 국가 차원의 지원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정착 보조금도 지원합니다. 또한 학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도 있고요.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기술 등 각종 교육도 실시가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탈북민 분들 가운데는 낯선 대한민국에서의 삶에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요. 국가 차원의 정책이 다양하지 못하다 보니 탈북민 분들 각자에 맞는 세세한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통일을 먼저 준비할 수 있도록 이 땅에 보내주신 탈북민. 이들이 성공적으로 대한민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어떤 지원이 국가적으로 또 교회나 민간 차원에서 더 필요할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탈북민 분들에 대한 지원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평가를 솔직하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건 없는지 아니면 또 감사하고 좋은 점은 우리가 칭찬을 또 해주기도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북에서 오신 분이 세 분이나 되세요. 그럼 옥순이 궁금하죠? 네. 진짜. 어떤 지원들이 네. 예, 한국에 입국하면서부터 있는지. 네. 지금 약간 정책이 조금씩 더 이제 바뀌고 반영이 있죠. 되면서 바뀌고 있는 것 이 같긴 중에 한데 가장 오래되신 분이 누구세요? 저랑 비슷한 철순이 시기인 것 같은데 현이님. 저는 한 네. 10여 년 전에 왔는데요. 일단은 가장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네. 초기 정착 지원이랑 이제 경제적 자립, 사회적 통합 차원에서 지원 정책을 하는데 제가 사회적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초기 정착 지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초기에 오게 되면 150만 원을 줬어요. 네. 지원금으로. 네, 지원금으로. 네. 그래서 그걸로 이제 브로커비를 갚고 아. 거의 6개월 정도는 40만 원씩 지원을 해줬던 것 같은데 그걸 다 합쳐가지고 브로커비를 내고 나니까 남는 돈이 오, 그렇죠. 없었었거든요. 네. 좀 하나 아쉬웠던 점은 성인이 돼야 집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그게 만으로 21살이 돼야 제가 기억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거를 알고 그 있었는데 주거 지원을 해주는데, 네. 탈북민 분들께는 정착할 수 있도록 집을 네. 주는데 이게 성인만 네. 주는군요. 그래서 왔을 때 당시에 거주할 공간이 없었어요. 그때 10대였어요. 근데 20대 21살이 안 돼서 안 됐어가지고 네.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이제 뭐 대안학교를 가면 이제 기숙사에 있으니까 있으니까. 주거지를 목표로 해가지고 대안학교를 갔었는데 그 대안학교도 이제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네. 나한테 맞는 곳을 가면 좋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잘 처음에는 되어있지 좀 않았던 것 어렵다. 같아요. 중요한 거는 초기 지원 과정에서 조금 한 10년 전에 오신 분들은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네, 최근에 오신. 제가 왔을 때 이제 지원을 받았던 거는 저도 이제 미성년 네. 시기에 왔어가지고 기억나는 건 방금 말씀하신 초기 정착 지원금을 받았는데 그거는 제 계좌로 들어가기보다는 어머니가 먼저 와 계셔가지고. 계셨으니까. 네. 아마 부모님이 그 관리를 해주시는 그런 걸 쪽으로 가셨고. 네. 그리고 지금 대학교 다니는 등록금 지원을 받고 맞아. 네, 근데 이게 너무 감사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 네. 이 사실을 저는 오늘 처음 알았던 사실은 우리 어머니가 바꿔도 말을 안 한다는 말이구나. 아니, 우리 철수님을 데려오기 위해서 부모님이 얼마나 큰 비용을 또 지불을 하셨겠어요. 아니, 그럼요. 당연히 불만은 없지만 네. 이 사실을 처음 알았다. 네. 이제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탈북민 분들은 연령에 상관없이 처음 대학 들어갔을 때 대학비를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게 원래는 만 35세 미만이었는데 맞아요. 이제 바뀌었습니다. 네. 예. 워낙 이제 나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그럼 졸업할 때까지 전액이 다 지원이 팔학기.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8학기. 네. 그래 이걸 두고 사실 우리 옥순 동무가 좀 한국에서 태어난 친구들이 좀 상대적 박탈감 같은 걸 느낄 수도 있다. 왜냐면 주변에서 얘기를 해봐도
야, 너네는 대학교 들어가는 게 경쟁도 너네끼리 하고 등록금까지 지원받으면 어이, 우리는 뭐가 되냐 이런 느낌을 좀 느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 억순동무는 어떠셨는지. 전 졸업을 꽤 한 지가 오래돼서 그런 박탈감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나도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근데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거 관련해가지고도 저도 되게 약간 많은 얘기들을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돼요. 20년 동안 대학교라는 목표를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렇게 수능 보고 왔는데 저희는 특별 전형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실 한국에 있는 친구들도 이제 중국 가가지고 수능에 실패해가지고 국경대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 이렇게 좀 다 특별 전형 문은 다 열려 있거든요. 네. 근데 탈북민들한테 그런 것들을 느끼는 이유도 좀 이해가 되기는 한데 탈북 입장에는 조금 상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건 제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이고 이게 사회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이득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탈북민들이 대학교를 졸업을 함으로 인해서 사회적 자존감이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사회적 기능을 하는 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 생각을 하고 국가에서 대한민국에서 탈북민들 대학교 등록금, 입시에서 뭐 특별 약간 전형 기회를 주는 거는 사회적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 탈북민들이 한국에 오면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게 사실 많은 분들이 좀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한국에 왔을 때 사회적 배려나 이런 혜택들을 받는 기본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원래는 우리나라 헌법 3조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민이었는데 북한에 있음으로써 국민으로서의 어떠한 이익도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대한민국에 들어옴으로써 그 국적이 회복이 되었으니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국민으로서의 기본 권리를 다시 돌려드립니다. 네. 이런 의미에서 대학 등록금이나 이런 것들도 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근데 입학하는데 좀 일종의 쉬운 문들이 열려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졸업하는 문턱은 똑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태어난 친구들은 5단계까지 노력을 해서 대학에 들어간다면 10까지 5만큼만 노력해 졸업하면 되는데 우리는 한 3 정도에 들어가서 10까지 졸업하려면 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 이탈률도 높고. 네. 근데 말 되게 똑똑하게 잘한다. 배운 사람 같아요. 네. 남조선 공교육에 교육을 잘했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제 북한 이탈 주민분들이 한국에서 국적을 회복해서 성공적으로 정착을 하고 한 구성원으로서 국민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사회와 또 정부의 역할이고요. 그것을 돕기 위해서 주변에서 이제 한국교회나 민간 차원에서 많은 도움이 있는데 어떤 정착도 지원 가운데 좀 부족하거나 그랬던 것들은 없으세요? 어떠세요? 저는 일단 부족하다고 느꼈다기보다는 조금 아쉬웠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한국에 왔을 때 이렇게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대안학교라는 그런 학교를 갈 수 있는 선택지보다는 그냥 남한 학생들과의 같은 교류를 할 수 있는 장이 가지는 게 조금 사회적인 활동을 함에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서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저게 되게 중요한 거. 저도 대안학교 어쩔 수 없이 갔잖아요. 근데 2년을 있었는데 영어 교과서 하나를 제대로 진도를 안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혼자 저 공부를 하긴 했었는데 제가 미국에 있는 친구랑 비교를 하면 미국은 그냥 야생에 던지듯이 던져버린대요. 그래서 사회에서 같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배우잖아요. 저도 약간 그런 바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냥 대한민국 고등학교에 가서 이렇게 좀 부딪히면서 할 수 있었으면 여기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문화를 공유하는지에 대해서 빨리 배울 수 있었을 텐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뭔가가 좀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탈북민 그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가 생긴 이유가 대한민국의 기존의 학교에서 적응을 좀 하지 못하거나 학업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보완적인 기능으로 생긴 건데 오히려 적응하는 데는 조금 힘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대안학교 장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에서 이제 정기적인 교육 받지 못하고 온 친구들한테는 대안학교가 되게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나왔을 때 내가 대안학교를 갈 것인지 일반 고등학교를 갈 것인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약간 좀 중간적 역할을 하는 어떤 맞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아니면 생각이. 다녀보고 중간에 뭐 일반 학교로 그것도 좋은 가능해요. 그렇게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대안학교에 또 있다 보면 거기서 어울리게 되고 조금 더 친구들도 편해지고 거기서 사귀고 그렇게 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학교만 다녔어요. 한국에 와서
초등학교 6학년 2학기로 들어가서 야. 중, 고, 대학원까지 쫙 다녔는데 근데 이게 다니면서 보고 또 요즘에 최근에 제가 이 교육 관련해서 연구하는 분들이랑 잠깐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네. 북한에서 신규로 들어오는 탈북민 분들이 몇 명 없잖아요. 그렇죠. 주로 중국에서 태어난 2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 친구들은 북한에서 오신 부모님들이 교육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일반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알겠지. 그러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인데 한글을 모르는 케이스가 있고. 네. 그래서 이 교육에 있던 지원의 방향이 조금은 교육에 관련해서 기초교육을 지원하는 제도가 조금씩 보완이 되면 좋겠다. 그런 필요들이 요즘 좀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초 학력 신장을 위해서 공교육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좀 교회에서나 이런 공부방이나 이런 데서 좀 감당해서 하는 곳들이 종종 생겨나고 있죠. 탈북민 거주 지역 주변에서 그런 것들 사역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할 거예요. 와, 탈북민들에게 많은 지원을 했구나. 근데 이분들이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이런 혜택을 받은 것을 또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서 또 나누고 또 섬기는데 그런 봉사활동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수혜자에서 이제는 한 곳에 좀 더 돌려주자라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그 활동들을 했었거든요. 그거의 계기가 됐던 것도 사회적 통합 차원에서의 역할은 교회가 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부보다. 그 중에 만났던 분이 계세요.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데 존 아리아라고 선생님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또 삼성에서 또 되게 좋은 자리에 계셨거든요. 근데 야근을 하고 새벽 6시에 퇴근해서 8시에 저 가야로 오신 거예요.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도 좀 이렇게 좀 나누면 살아야겠다 해가지고 한 3년 정도 이제 그 수학이나 영어를 이제 공부를 봐줬어요. 공부를 해줬었어요. 나도 가르쳐줘. 맞아요. 그런 탈북민들도 꽤 이제 많은 것 같아요. 좀 사회로부터 받고 독립이 되니까 좀 나누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답니다. 탈북민의 역사가 30년이에요. 30년의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사회적으로 안정된 탈북민들이 많이 계시고 그분들이 이제는 요즘 탈북민 사회에서 유행하는 말이 수혜자에서 기여자가 되자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기쁘다. 이런 말들 하시는 거예요. 진짜 눈물 났는데요. 그죠? 어쩌지?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요즘 많이 이제 일어나고 있어서 그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이제는 사회로 돌아가고 있다. 곳곳에서 우리 탈북민 출신 소위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라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지 않더라도 정말 열심히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서 각자의 역할을 정말 충실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단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색안경을 끼지 않고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지 않으십니까? 네, 맞아요. 저도 그 극동 아카데미 들으면서 처음으로 이제 북에서 온 친구들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같이 방송을 하고 만난 세 분이나 계신데 그동안은 잘 몰랐는데 막 대화할 기회도 없고 그래서 보면은 더 똑똑하신 것 같고 더 열심히 사시고 북에서 오신 분들이 이렇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한국교회, 북한 선교회, 통일선교회 열매들이 이 땅에 와 있는 탈북민 분들이세요. 대부분은 한국교회 또 선교사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정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됐고요.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한국교회가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사실은 한국교회가 북한 주민들도 많이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국교회가 탈북민들에게 해주는 지원이 우리가 사실 받으면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많이 돌려드리는데 우리 한국에서 한 1달러 정도 되는 가치가 있으면 북에서는 옥수수 한 7kg 정도 살 수 있어요. 한국에서 탈북민들을 통해 주시는 지원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이 살고 있고 그걸 통해서 잘 적응한 우리가 이제 일어나서 한국교회에게 또 그 간증을 전해드리고 그 간증이 다시 북한 주민들을 살리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진다면 복음 통일은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의 탈북민 지원 정책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흡했던 것들은 조금 더 보완이 되고 있고 탈북민 분들이나 또 많은 각계각층의 이제 조언으로 더 나아지고 있는데
아직 멀었어요. 네. 통일이 될 그날까지 지원은 계속해서 지속이 되어야 되겠고 네. 또 정부가 하지 못하는 것들은 우리 민간 차원에서 한국 교회를 중심으로 더 많이 함께 돕고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가장 중요한 건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탈북민 지원 정책을 북에서 오신 혜택을 입으신 세 분과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함께 나누실 우리 남한 출신 한 분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귀한 이야기 감사하고요. 이번 주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웅이었습니다. 옥순이었습니다. 철수 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너와 나의 어울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북녘 동포 여러분, 오늘 RBS 방송을 들으신 분들께서는 방송 내용의 일부라도 좋으니 주변 분들에게 조용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방송은요, 자유와 복음을 전하는 소식입니다. 우리 동포 여러분께서 주변의 지인들께 이 방송을 들었던 내용 중 감동을 받았던 것을 조용히 함께 나눠주시고 그 내용을 전달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복음통일, 자유통일을 이루어가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북녘 동포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저는 금요일 밤 11시에 또 찾아올게요. 서울에서 방한나였습니다. (9470)